파킨슨병과 삼킴장애. 파킨슨병은 어떤 병인가요? 파킨슨병으로 나타나는 삼킴장애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언어 재활사와 함께 파킨슨병과 삼킴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파킨슨병과 삼킴장애를 다루기에 앞서 삼킴과 삼킴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삼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을 구강에서 인도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삼킴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과정은 크게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강 단계는 입안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쉬운 형태로 조작하고 목 뒤로 운반하는 단계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넣은 뒤 입술을 다물고 턱을 움직이면서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음식물을 침과 섞어 부드럽게 한 다음 혀를 사용해 음식 덩이로 뭉쳐서 목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인두 단계에서는 음식물이 코나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꿀꺽하는 삼킴 반사를 통해 음식물을 목 뒤로 넘깁니다. 이때 목젖 부위인 영구개가 코를 막아주고 후두개는 기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인두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식도 윗부분의 괄약근이 느슨해져 식도 입구가 열리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에서는 식도 입구를 통과한 음식물이 식도 운동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도 맨 아랫부분의 괄약근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입에서부터 인두를 거쳐 식도까지의 삼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죠. 각각의 삼킴 단계에는 입술, 치아, 혀, 인두, 후두, 식도와 같은 다양한 신체 기관이 관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신체 기관들이 잘 협응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삼킬 수 있지요.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이 영상은 정상적인 삼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혀를 통해 목 뒤로 보내지고 후두개가 기도를 안전하게 막은 상태로 꿀꺽하는 삼킴 반사가 일어나면서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가 식도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식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숨을 쉴 때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입니다. 만약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살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식도까지 여러 단계의 삼킴 과정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를 보이면 삼킴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거나 혀로 음식물을 목 뒤로 옮기기가 어렵거나 삼킬 때 자주 살해에 걸린다면 삼킴 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삼킴 장애가 있으면 식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고 행여나 잦은 살해로 인해 폐렴이 걸리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파킨슨병은 이러한 삼킴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킨슨병과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60세 이상에서 1%의 유병률을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 가는 질환으로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입니다. 발병의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이고 조기 발병은 일반적으로 45세 이하의 발병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발병 후 생존 연수는 2년에서 37년까지 다양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킨슨병은 서동, 경직,
안정진전, 자세 불안정의 운동계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서동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임상적 특징입니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움직임을 계획, 시작 및 실행하고 순차적이고 동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직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진전은 가장 흔하고 쉽게 인식되는 증상으로 편한 자세로 있거나 누워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거나 수면 시에는 떨림이 사라집니다. 자세 불안정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다른 임상 특징이 시작된 후에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파킨슨병은 수면장애, 기분장애, 인지장애, 후각 및 시각 이상과 같은 많은 비운동계 증상을 특징으로 보입니다. 파킨슨병은 비정형 파킨슨병인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상마비, 피질 기저핵 변성 등과 동일한 증상을 보여 초기 감별 진단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정형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파킨슨병보다 빠릅니다. 구강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증상은 침 흘리기, 제한적인 하악 운동으로 인한 구강 준비 단계에서의 소요시간 증가, 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두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반복적인 혀의 앞뒤로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삼킴 후 구강 내 잔여물이 증가합니다. 인두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 인두에서 식도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부식도 괄약근의 불완전한 열림, 삼킴 후 인두 내에 잔여물이 증가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파킨슨병의 삼킴장애 증상은 흡인의 위험을 높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흡인은 무엇일까요? 흡인은 삼키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는 증상으로 흔히 사례에 들리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기침을 통해 음식물을 기도에서 제거하게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효과적인 기침을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혀와 턱, 입술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면 입을 잘 다물지 못해서 음식물이 흐를 수 있고 혀와 턱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음식물을 씹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또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물을 목 뒤로 운반하기가 어렵고 입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지요. 만약 음식물이 의도치 않게 목 뒤로 넘어가면 살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구강이나 인두의 감각이 저하되면 삼킬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음식물이 먼저 목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음식을 꿀꺽 삼키는 삼킴 반사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으면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살해에 걸려도 기침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삼킨 후에 입안이나 목구멍에 음식물이 남더라도 이물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미각이 저하되면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식사가 즐겁지 않겠죠. 파킨슨병으로 복용하는 약 때문에 침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침이 줄어서 구강이 건조해지면 음식물이 잘 들러붙어서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강이나 인두에 음식 잔여물이 남을 가능성도 높아져요. 또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니 구강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구강 건조증이 심하면 혀가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인두와 후두의 움직임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인두의 운동이 저하되면 음식을 삼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삼킨 후 목구멍에 잔여물이 남기도 하고 기침을 해도 잔여물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두는 목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되면 음성 문제뿐만 아니라 살해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지금까지
파킨슨병으로 인한 삼킴장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삼킴장애 증상별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삼킴장애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의 전문가나 언어재활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삼킴과 삼킴장애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전 뇌졸중과 삼킴장애 편 등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삼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